평소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면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참 늘고 있는데 이 증상을 꼼꼼히 파악해서 치료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빨리 해소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면증은 수면제 한두 알로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오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잘 치료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환자를 치료하시다 보면은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불면증 환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불면증 환자는 정신과 약을 점점 심하게 단위를 높여가면서 들어서 눈동자가 풀릴 정도로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거의 폐인에 가까운 상태였죠. 1년에 걸친 한방 치료와 한약 투약으로 지금은 정신과 약을 완전히 다 끊어서 전혀 신경정신과 약을 들지 않고도 잠을 잘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내원하는 단골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셨을지 참 궁금해요. 네, 정신신경과 약을 벼랑간에 끊을 수 없으니 양방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한방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랬군요. 매일 내원해서 침 치료를 하고 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약을 투여하곤 했죠. 그래서 한 단계 좋아지면 하나를 끊고 또 한 단계 좋아지면 하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처음에 6알을 들었었는데 4알, 3알, 1알 이런 식으로 1년 반에 걸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치료를 한 사례였던 것 같은데 네. 이 치료 중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왜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들었고 눈동자가 풀릴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해독을 하는 한방 해독제를 동시에 투약합니다. 이것은 약을 끊는 과정에서 부작용 현상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친척들이 나서서 약값을 대신 대주거나 치료비를 대신 대주고 달래곤 하였습니다. 자신도 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다니면서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하면서도 이 환자를 같이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시누이가 잘 사는데 이 시누이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면서 한방 치료 시에도 도움을 많이 주어서 치료에 성공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에 있어서 치료가 잘 된 사례네요. 네. 처방하신 약은 어떤 약이었나요? 이분한테는 이제 귀비온담탕이라는 약을 주로 썼습니다. 중간에 해독제를 쓴 것은 인체가 활성화돼서 이 약기운이 더 잘 들어가서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간장과 신장에 무리가 약간 갔을 텐데
이런 해독제와 한방치료제로서는 전혀 간장과 콩팥에 부담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약의 효과를 더욱 높여서 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썼고 또 한방약으로서는 귀비온담탕을 꾸준히 투여해서 효과가 좋았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귀비 온담탕과 함께 침과 뜸 치료도 함께 병행했다고 하셨는데 그 네. 과정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침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불면증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담, 정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증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정격과 위승한격이라는 것을 돌아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또 실면혈이라고 해서 발바닥 밑에 잠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특수혈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자침을 해 주었는데 또 뜸 치료도 같이 했는데 이것은 면역력을 높여서 인체가 스스로 회복돼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신신경과 질환이라든지 불면증이 더욱 쉽게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치료법인데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처방과 함께 병을 이겨나가는 면역력을 키워주셨는데 네. 이럴 경우 뜸은 어디 어떻게 뜨는 것이 좋나요? 네, 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구라고 해서 직접 혈자리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뜸을 혈자리에 태우면 굉장히 아플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끔하고 맙니다. 혈자리로서는 백회열, 폐유열, 고항수열을 떴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 허로증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불면증이 올 때 좋습니다. 또 기해열과 관원열, 중환열을 떴는데 이곳은 바로 원기를 돋궈서 병을 이겨나가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과 또 기가 울체된 것을 순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곡지와 족삼리혈이라는 것을 또 직구를 했습니다. 한 곳에 5장씩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지켜가는 섭생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안정이겠죠. 그러려면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체질이. 그래서 어떤 일을 잡아보십시오. 이랬더니 식당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식당 일도 너무 힘이 가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굉장히 행복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생기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또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잠도 푹 잔답니다. 잠의 중요성을 요즘 아주 절실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면역력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내원해서 다시 한약을 들고 했던 그러한 환자입니다. 이분께서는 참 다행이네요. 수면제는 사실 먹으면 먹을수록 양을 늘려가든지 아니면은 복용을 멈추면은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한방 치료는 사실 장기간 치료를 하는데 몸에 무리도 가지 않고 재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한방 치료는 치료를 받다가 중지를 해도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역작용 같은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방 치료는 임시 치료가 아닙니다.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해도
바로 재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치료 후에 생활법을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잘 따라주면 어떻겠어요? 자꾸 생활이 즐거우니까 육체적으로 활성화되니까 정신적으로 안정화돼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겠죠. 남편도 안 계신데 아이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혼자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었는데 일하면서 돈 벌어 생활적으로 안정되고 잠도 잘 자고 불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한방 치료입니다. 사실 이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눈동자가 풀릴 정도로 정신과 약을 상당히 많이 복용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되신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신병이 오면 정신과를 가야 치료되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도 그렇게 점점 심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약을 조금 들다가 바로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물론 증상이 심하니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겠죠. 한의학으로 이렇게 정신과 질환과 불면증이 잘 치료될 줄을 몰랐는데 초기에 한방 치료를 받았으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